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오신 한인분들의 사연이 참 다양한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때문이죠. 미국의 훌륭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다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포모나 리저널 센터의 홍보기획과의 변성욱 집사님을 모시고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한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 귀한 일을 하시게 된 배경이나 또 특별한 사명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변성욱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포모나 리저널 센터 홍보기획과 이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곳인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모나 리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발달 장애인 덕분에 살고 있는 변성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드리는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연령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리저널 센터라고 하셨는데 리저널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사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떤 곳인지 좀 그 리저널 센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게 리저널 센터라 그러면은 미국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뭔지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에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좀 특별한 시스템이고요. 발달 장애, 다시 말해서 자폐, 그다음에 지적 장애, 그다음에 간질, 그리고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발달 장애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1969년에 21개 리저널 센터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100만 명당 하나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발달 장애를 위한 리저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에 캘리포니아 전체 몇 개가 있다고요? 21개 리저널 센터가 리저널 있어요. 센터가. 그 한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한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시나요? 어떠시나요? 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특히 한인 경우에 저희들이 또 아시안뿐만 아니라 한인들 경우에 보면은 이 정보 자체가 되게 좀 제한적인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된 정보는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거는 또 뭐냐면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아무래도 드러내면은 다른 분들이 또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이 좀 나눠질 텐데 그런 좀 우리 문화적인 특성상 좀 많이들 못 받고 계신 게 현실인 건 하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이 좋은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뭐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정보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뭐 절차도 복잡하고 또 뭐 영어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먼저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달 장애라는 게 말 자체를 보시면은 발달,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상황하는 중에 발달하는 중간에 뭔가 어떤 이유로든지 유전적인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또 뇌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른다가 정답이지만은 어떤 이유로 그런 발달에 지연이 생겼을 때 또는 이러한 지연이 생긴 게 평생을 간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발달 장애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자폐입니다. 자폐증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그 숫자가 아주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는 있어요. 그게 진짜 발달 장애를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뭐 공해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어떤 뭐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사람들이 이게 막 생긴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그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검증된 거는 없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결론이고요. 그렇지만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경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이든 상관없이 1 내지 1.5% 정도의 총 인구의 1 내지 1.5% 정도가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렸지만 지적 장애.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지적 장애입니다. 옛날에는 멘탈 리타르데이션 그랬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용어를 안 쓰고요. 지적 장애라서 intellectual disability라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학습을 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뭐 그런 아이들이나.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건 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되고 학원면이나 아카데믹 쪽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지적인 능력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이 발달이 이제 딜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3살이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점점 차이가 나가지고 나중에 20 몇 살쯤 됐을 때는 그렇죠. 현재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배우는 데까지도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때 저희들은 지적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리저널 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서비스를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도 또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또 한국말로 돼 있는 한국말로 돼 있는 자료들이고 나이별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그런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자료도 있고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로 나오셨을 때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다 어프로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좀 되게 자유롭고 되게 많은 자료와 자원이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또는 본인이 액티브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액세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0세부터 3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5개월까지죠. 0세부터 3세가 될 때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교육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은 Infant Developmental Service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살이 되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가 다른 건 인지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스피치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스피치 테라피도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피지컬 테라피 이런 것들이 0세부터 3세까지의 early intervention이라는 조기 교육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3살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들 커버를 해요. 그러면은 리저널 센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3살부터 22살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간에는 저희들은 집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약에 아이가 아무런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집 앞에 있는 그 건널목을 그냥 막 뛰어 건넌다 또는 자기를 많이 때린다 아니면 상대방을 많이 때린다라든지 밀친다든지 자기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게 비헤비로 할 경우에는 그런 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또 드리고 또 많이 쓰시는 서비스가 레스핏이라고요. 레스핏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를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도 다 해줘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죠. 사실 옆에가 힘드시니까 좀 쉬시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 살 수 있는 주거지. 물론 이제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적인 필요는 메디케어를 통해서 하지만 또 그런 걸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예를 들면 뭐 시민권자다 아니면 뭐 영주권자다 뭐 이런
그런 또 자격이 좀 제한이 있나요?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전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정부 기관에서 만든 서비스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서비스는 웰페어가 아니라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확보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어떤 영주권이 없더라도 또는 시민권이 없더라도 또는 아예 다큐멘트가 아예 없어도 그러니까 불법으로 계시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뭐냐면 방문하러 오신 분들만 아니면 돼요. 방문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서 여행 오신 분들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것만 아닐 경우에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고 그 진단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진단을 갖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냥 그런 어떤 리걸 스테이터스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그렇죠. 요즘 또 특별히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 주저하시고 그렇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또 저한테 전화 직접 하신 분이 어디 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사가 오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드리면은 근데 우리 아이에게 그 이력서에 빨간 줄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미국 전체에서 법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나 개인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저 같은 기관이서라도 서로 쉐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100% 보장이 되고요. 오히려 더 권리가 있지 제한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이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좀 우리 개인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특별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그런 배경들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이 분야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계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일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느낀 건데 이거는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 드릴 때 장애인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그러셨어요? 전혀 다른 소셜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요? 한국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나면서도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보면서 제가 이쪽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들은 좀 잘 안 맞고 다른 쪽에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로 할까 잘 몰라서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속해 있던 대학생 선교단체 ESF라는 데서 배다니 학교라는 그 발달 장애를 위한 유치원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는 데니까 가서 거기서 한번 우리 자원봉사를 해보자. 그래서 유치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으로 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죠.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부모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그 부모님은 물론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 유치원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그 100일장 대회를 했어요. 100일장. 부모님들 시를 쓰셨는데 한 아이 부모님들 100일장. 부모님들에서 한 아이가 있는데 되게 좀 많이 힘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간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한번 간지를 할 때마다 그동안 막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또 뚝 떨어지고 또 아이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막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아이 덕분에 아빠의 비즈니스가 막 더 살아나고 그래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100일장에 그 어머니가 쓴 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내 아이는 이렇게 조금 정말 촛불 같은 그런 발전. 그래서 보여줬다가 너무 작은데 또 촛불이 쉽게 꺼지듯이 쉽게 꺼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작은 촛불이 나에게는 태양빛이다. 라는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읽으면서 물론 저도 이제 많이 울고 막 그랬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시면 또 막 우시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고백은 뭐냐면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해라.
그러셨구나. 너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소명의 부르심을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뒤부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막 이렇게 끌려오듯이 너무나 많이 좋은 걸로 허락을 해주시고 예. 여러 가지 계기로 미국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국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배워서 나중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과 지금은 한인분들과 일을 하지만은 나중에 뭐 북한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또, 예, 또 그 계기가 될 경우에 뭐 길을 열어주시면은 또 거기서 일을 하고 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아주 목표고 자기는 아주 좋은 그런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예.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덕분에 너무나 많은 거를 누리고 있죠.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저희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송 및 대외용 멘트. 그래서 그러시구나. 덕분에 저 와이프도 한국에서 언어 치료를 일하던 경력이 있고 또 여기 미국에 와서도 지금 COF랑 미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같이 일하면서 늘 저희의 많은 대화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우리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덕분에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더 풍성해지고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아, 잘했다 이 생에서 참 수고했다 그런 얘기 듣는 게 저희들의 이제 소망이 됐죠. 할렐루야. 집사님이라고 하시지만 뭐 신학도 하셨다고. 예.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부모님들의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한국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이비 종교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성경 자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참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을 신학을 공부를 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일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국에서 총신대원을 들어가서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험도 그렇고 또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그렇고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실이 돼서 지금은 이제 리저널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과 이렇게 오랜 동안 교제하시면서 보신 것도 많고 또 깨달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정의 그 현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의 현실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참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이제 부모님들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해하게 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그 발달 장애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충격과 그 정도의 grieving process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아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과 절망을 맛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과 쉐어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동의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잘못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은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하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너무 걱정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앵자이어티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위에 이것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혼자 감내하시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면으로 발달 장애라는 게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 1 내지 1.5%라는 비율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담당했어야 될 부분을 이분들이 가져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선 돌아설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 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이분들한테
내가 몰라라 하는 게 돼버리는구나 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드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이거를 적절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보면은 이런 부모님들과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 그런 면으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었고 또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 가끔 보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아이들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특별히 아이들이 좀 보면 좀 공격적이잖아요. 막 손을 쓰고 막 부시기도 하고 나ppe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다른 어떤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경계하고 자꾸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좀 도와야 될까요? 예, 지금 그 교회 부분이 한인분들에 있어서 교회는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회생활면으로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도 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주 훌륭한 리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들이 리지널 센터에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할 때 한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한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교적인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과 또 그분들의 마음이 일단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도우려고 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근데 또 반대쪽의 입장, 또 부모님들의 참 발달 장애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 아이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어떤 사회 구성원인데 그렇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교회에서 이미 갖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런 도우려고 하시는 마음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를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부모님들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 발달 장애가 어린이, 어른,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저희 리지널 센터는 이런 접근을 Person Centered Planning, Person Centered Approaching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달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겠습니다. 그럼 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하니까 좋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아니면 꼭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꼭 같이 가세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부모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좋아한다. 또는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발달 장애라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힘든 게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갖고 서로 그거를 갖고 논의를 하면은 부모님들도 또 이제 교회 목회자님들과 아니면 지도자 되신 분들과 함께 의논을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지 부모님들한테 같은 교회에 있는 것들이 좋긴 한데 물론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오픈업이 돼가지고 우리 발달장애 갖고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모색점을 찾아 나가면은 거기에 좋은 도움이 좀 뭔가 좀 그 귀착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데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면 더 좋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 분들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어떤 트레이닝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우리 집사님께 전화하면 되는 거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에게도 더 큰 또 중요한 도전과 또 삶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그분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에 제가 꼭 하나 첨언하고 싶은데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발달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쁘고 훌륭하게 천사같이 행동해서가 아니라 천사의 역할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제가 좋은 예가 저도 다른 걸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됐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 이 좋은 일, 양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걸 같이 할 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교회답게, 아멘. 우리를 더욱더 사람답게,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천사의 역할로 쥐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리저널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 전에는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일종의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뭐 디벨롭먼트 센터인가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따로 격리 또는 따로 수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도움이 되실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아유 제가 사실 저희 리저널 센터 핵심인데 그걸 짚고 넘어갔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사실 리저널 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 자체가 그 전에 모든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근데 생각하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 잘 돌봐주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케어가 되고 예, 예. 그 안에서만 있으면 안전하고 예, 예. 그렇지만은 그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한인 부모님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안에 같이 사는 함께.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보다는 맞아요. 발달 장애가 없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더 큰 부분은 발달 장애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함께 사는 사회를 정말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 특별히 이제 그런 아이들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정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희망을 보셨을 것 같아요. 더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안내 또는 도전 또 격려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예, 여러분들 그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같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발달 장애가 없는, 발달 장애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 돕기를 원하시면은 그분들에게 리저널 센터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발달 장애가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시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사명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그 왕성한 에너지로 많은 분들 도우시는 귀한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